화폐는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자꾸 왜곡된다. 현재 가지고 있는 달러 시스템의 네트워크가 이 데이터를 담기에는 낙후돼 있다. 그럼 누가 그거를 지갑에 가지고 있겠어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그 전 세계 지금 경제 구조가 달러가 계속 발행돼서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경제 구조인데, 그 경제 구조 누가 만들었냐면 월가가 계속 대출을 해주니까 달러가 계속 발행되는 거예요. 이 개혁은 새로운 세력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새로운 세력들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번 지니어스 법안을 만들었고, 천재 법안이잖아. 그러니까 왜 천재 법안이냐? 현재 화폐 시스템은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데이터를 왜곡시키고 그 부를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국보론에서 얘기했던 왜 국가만 부자가 되는가, 저희 막스가 자본론에서 얘기했던 왜 자본가만 부자가 되는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비트코인 백서에서 얘기했던 왜 월가만 부자가 되는가, 왜 누구만 부자가 될까를 고민해 봤더니 이 데이터를 누군가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자본가가 노동자들의 잉여 노동을 착취해서 나는 10달러만큼 일했는데 5달러만 주는 거예요. 나머지 5달러는 자본가들이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월가가 데이터를 왜곡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나는 10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5달러만 받는 거예요. 나머지 5달러는 월가들이 대출이자로 착취해가는 거죠. 이 데이터의 왜곡이라는 거가 발생하는 화폐는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자꾸 왜곡된다. 이건 왜 그러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달러 시스템의 네트워크가 이 데이터를 담기에는 낙후돼 있다.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코볼 시스템 컴퓨터망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신한은행, 국민은행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다 이 코볼 시스템이라는 걸 쓴다고 해요. 초기의 컴퓨터망. 그러니까 이건 언제 셧다운 될지도 모르는 거고, 누가 해킹할지도 모르는 거고, 또 누가 이 데이터도 부정확하니까 정보 용량이 작으니까 데이터가 부정확해서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거. 그러니까 10,000원을 주고받았지만 이 10,000원을 주고받은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 그냥 내가 10,000원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은 뭔가 10,000원어치를 팔았나 보다, 아니면 10,000원어치 노동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왜곡시키지 않는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네트워크가 새로운 네트워크여야 되고, 그 화폐 시스템이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야. 그럼 요 데이터는 어떤 가치 때문에 서로 누구와 누구한테 왔다 갔고, 이거는 뭐 국밥값이고 이건 노동값인데 그냥 돈이 줬다가 아니라 2시간짜리 무슨 일을 해서 이런 것까지 네. 상세하게 다 들어가면 이게 왜곡이 적지 않겠냐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의 회계장부나 다른 이면장부에는 그런 데이터들 적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거에 가서 이제 어떤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 데이터를 아마 장부에 적어 놓을 거예요. 그 장부가 가장 정확하죠. 그 장부 자체가 화폐가 되면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시간 일하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노동량 10시간, 단위 시간당 노동량 뭐 1시간에 10,000원. 그래서 10시간 일했으니까 10만 원, 1시간에 10만 원. 그래서 10시간 일했으니까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어떤 기록들이 있을 텐데, 기록이 화폐에 담겨야 그 화폐가 데이터를 왜곡하지 않고, 데이터가 왜곡되지 않아야 누군가는 착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 왜곡이라는 거는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착취를 하는 거죠. 영국 시대에는 수출 기업의 노동자들이 데이터를 착취당해서 영국의 왕실만 금이 쌓이고, 그리고 그 막스는 자본가들이 자기가 생산 설비가 있는 자본가들만 그 노동자들의 이익의 가치를 착취해서, 그러니까 내가 10시간 일했는데 원래 10시간 일하면 100만 원 줘야 되는데 1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들은 말을 못 하죠. 왜냐면 그렇게라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공산혁명이 났던 거고, 공산혁명은 실패했지만 그런 어떤 문제의식 제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어떤 착취를 줄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자꾸 만들어져서 착취가 줄어들었죠. 네. 지금도 착취는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0년, 100년 뒤에 다시 또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니까 왜 자본가들의 착취가 줄었는데 왜 자꾸 미국의 중산층은 자꾸 가난해지고, 그럼 누가 착취하는 거지? 왜 월가만 부자가 되지? 라고 보니까 월가가 대출 상품과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 상품을 팔기 위해 자유무역과 금융자유를 해놓는 바람에 미국의 달러가 그러니까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띠고, 그래서 무역 적자는 지속 만성화되고, 그래서 제조업은 붕괴하고 일자리가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제조업은 붕괴했는데 무역으로 얻은 이득을 월가의 자산을 사잖아요. 네. 금융자산, 주식과 채권을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월가의 주식과 채권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래서 월가가 부자가 되고 그래서 강남 아파트를 사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나라도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이 1년에 1조 달러 무역 적자를 그리고 1조 5천억 달러의 자본수지 흑자를 봐요. 1조 5천억 달러 자본수지 흑자 본다는 얘기는 트럼프도 안 하고 신문도 안 하죠. 그냥 무역 적자 1조 달러다라는. 맞아요. 그러면 3천억 달러는 중국이 봐요. 30%를 중국이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마 1,000억 달러, 뭐 300억 달러 가져가겠죠. 일본도 가져가고 대만, 홍콩도 가져가겠죠. 근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한번 봐요.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서 우리나라로
3천억이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중국으로 얘기할게요. 또 이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중국이니까 중국이 3천억 달러 무역 흑자를 봐요. 그러면 그 3천억 달러의 달러는 누군가의 금고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의 금고에 3천억 달러 있는 3천억 달러가 그냥 한 금고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이거를 그냥 화폐로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해 놓거나 금고에 저장해 놨어요. 근데 그 다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더니 내가 3천억 달러로 원래는 테슬라 이제 10만 대를 살 수 있었는데 네. 1년 지나고 나니까 9만 대밖에 못 사. 그 테슬라 값이 올라가는 거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달러 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10년 뒤에 봤더니 테슬라 5만 대밖에 못 사. 아. 그럼 누가 그거를 지갑에 가지고 있겠어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달러의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상품 대비. 그러니까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돈은 벌어놨지만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이에요. 그럼 뭔가로 바꿔놔야 되잖아요. 맞아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거꾸로 얘기하면 테슬라 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화폐를 갖고 있을 게 아니라 테슬라 차를 갖고 있어야죠. 그쵸. 그러니까 하루빨리 내가 뭔가 테슬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플레이션은 더 발생하고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테슬라 사면 이제 감가상각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강남 아파트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 사업해가지고 돈을 만약에 2억을 벌었어. 그러면 강남 아파트 지금은 못 사지만 옛날에는 할 수 있었죠. 무조건 아파트 사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중국 같은 경우에 3천억 달러를 벌었어.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인플레이션 해칭할 수 있는 자산이 뭐예요? 미국 국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3천억 달러 금고에 쟁여두느니 이자 4%밖에 안 되지만 미국 국채 사자. 그래서 미국 국채 사는 거예요. S&P 주식이 연간 7% 수익률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지난 90년간. 네. 그럼 S&P 나 주식은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벌고 싶은 사람은 S&P 주식을 사는 거지.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은 23%인가 그래요. 저희 평균 수익률이. 그러면 나는 더 위험한 뭐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난 매그니피센트 7 주식 살래라고 해서 테슬라 주식 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경제 구조가 달러가 계속 발행돼서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경제 구조인데 그 경제 구조 누가 만들었냐면 월가가 계속 대출을 해주니까 달러가 계속 발행되는 거예요. 1,000달러 가지고 10,000달러만큼 대출해주니까 네. 연준이 발행한 본원화폐는 1,000달러밖에 없는데 전 세계 계좌에 꽂힌 달러는 지금 10,000달러예요. 1억 달러밖에 발행 안 했는데 10억 달러가 지금 전 세계로 돌아다니니까 10배가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 압력이. 그러니까 연준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에요. 자기네들이 파생상품, 대출상품 팔기 위해서. 이 시스템 때문에 내가 뭔가 자꾸 상품을 바꿔내야 된다, 안전자산을 바꿔내야 된다고 하니까 금값하고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도 좋고 국채를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쵸. 하니까 국채 이자율을 국채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이자를 적게 내고도 자금 조달이 가능하니까 재무부도 채권 발행해서 주고 연준도 화폐 발행해서 주고 1,000만 달러 발행하잖아요. 그쵸. 그 1,000만 달러 가지고 1억 달러 만드는 가장 좋은 거는 월가죠. 네, 10배 발행하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월가가 가장 좋은 이 시스템이 바로 인플레이션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그 월가가 독식하고 제조업의 화폐에 제조업 그 노동자들이 얼만큼 일했고 얼만큼 고생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망가진 화폐, 달러 화폐라는 거를 이제 개혁하자라고 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왜 월가만 부자가 돼라고 제네시스 블록에다가 메시지를 담아놓고 이제 발행한 거죠. 책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데이터가 손실돼서 제조업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금융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만들어 놨는데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이너들이 그 철학과 어떤 시스템에 공감하고 그리고 또는 이제 소외된 엘리트들이죠. 네. 강남 아파트 못 사는 엘리트들 우리나라에 많아요. 맞아요. 그죠? 갖고 계시지만 저는 강남이 없습니다. 네. 서울에 있어요. 인근에 네. 갖고 계시지만 강남 아파트나 서울에 아파트 없는 엘리트들 너무 많아요.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안 되는 거죠. 또는 예를 들어서 옛날 그 우스갯소리로 그 정부 관료, 고급 관료 엘리트들, 5급 공무원 이상 행시부 와가지고 그 통일부 외교부 이런 분들은 상계동에 집을 샀어요. 왜냐면은 그 정부종합청사 광화문청사였거든요. 네. 근데 기재부, 국토부, 이제 경제 관련된 직영부 이런 쪽에 지금 직영부라고 하나 과학기술부 이런 쪽의 관료분들은 과천 분당 강남에 집을 샀어요. 왜냐면 과천에 청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1억 주고 다 아파트를 샀는데 10년 뒤에 보니까 상계동 아파트 그대로 1억인데 강남 아파트 10억대 있고 맞아. 지금은 100억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나머지 분들 둘 다 행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오히려 통일부 외교부 이쪽 공무원분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자기 동기 행시 본 사람 재경행시 본 애들은 분들은 지금 10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지금 아파트 값이 4억, 7억, 8억밖에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이분들은 무슨 생각할까? 불합리하다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때려 부수고 싶겠죠. 이게 혁명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혁명은 민중이 한다고 생각해요. 프랑스 혁명 민중이 했죠. 미국의 독립혁명 민중이 했죠. 3.1 그 독립혁명 유관순노나 민중들이 했잖아요. 네. 혁명은 절대 민중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민중의 그 에너지를 결집하는 소외된 엘리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 공무원 강남 아파트 10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그 자기 동기 행시 동기를 본 통일부 관료들이 혁명을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공부했는데 저 친구만 10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강남 아파트가 화폐 시스템 때문인데, 그러면 그걸 깨달으신 분들은 이 화폐 혁명에 동참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똑똑한 엘리트들이 소외된 엘리트들, 강남 아파트가 없는 엘리트들이 혁명을 하고 그 혁명 세력이 세를 규합하는 과정에서 민중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 혁명이에요. 사토시 나카모토란 엘리트가, 나도 테크 천재인데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걸 보면 그게 팀이든 개인이든 일단 기본적으로는 화폐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0년간 적어도 100년간의 기축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어떤 대상을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서로 공유하고 받아들이는지, 어떤 인간에 대한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이해도 굉장히 깊다라는 네. 거고, 반감기가 지금 그냥 만약에 희소한 어떤 불변하고 희소한 디지털 금이라는 자산을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그냥 2,100만 개 원샷으로 발행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발행 안 하고 적어도 140년 정도의 반감기, 4년 해가지고 그 마지막 그 하나의 어떤 완전체로서의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게 2140년이거든요. 그러면 2009년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130년간의 어떤 반감기를 둔 거.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이 화폐는 어떤 화폐를 만든 것도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 화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설계하는 거예요. 왜 반감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생산량이 줄어드는 이 형태로 130년 동안 설계를 해놨을까? 그냥 디지털 금이니까 희소하다, 불변하다라는 어떤 디지털 금으로서의 속성은 변함이 없잖아요. 네. 그걸 그냥 원샷으로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2100만 개를 툭 세상에 내놓으면 그쵸.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화폐혁명의 씨앗을 가져다가 이거를 사입이라고 했다가 사기라고 했다가 공부한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가 또 그 공부한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화폐인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화폐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소외된 엘리트들. 나는 기존의 시스템으로 나는 강남 아파트 절대 못 사. 그러면 나는 다른 화폐 시스템으로 만들게 라고 하는 이 혁명의 어떤 주도자들, 엘리트들이 이걸 알리는 과정. 그러면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기꾼이야. 너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도 들을 거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많이 주는 거죠. 초기 참가자들, 네. 초기 개발자들. 왜냐면 위험을 감수하잖아요. 그쵸. 사기꾼이라고 오해받는 위험, 그리고 투자했을 때 실제로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내가 투자한 금액은 다 이제 매몰 비용이 되는 어떤 그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많이 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센티브 제도, 그게 이제 결국 채굴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감기에 따라서 어떤 채굴 보상 금액을 줄이는 이 구조. 그리고 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하지만 기여도가 적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여도 적고 넌 안전하게 들어왔으니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하겠다는 거니까 너한테는 보상을 적게 주겠다. 공정하네요. 130년 동안 시스템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좀 여기까지 왔는지 좀 까먹었는데 어쨌거나 내셔널 이노베이션이란 개념이다. 그래서 그 내셔널 이노베이션이란 개념을 누가 얘기했냐? 그게 지금 이제 그 상원의원 발의하신 분이 그 개념을 받아들인 거죠. 그분이 뭐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로비를 했을 거고. 네. 그러니까 국가를 혁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지금 화폐 시스템, 이 통화 시스템, 이 낡은 시스템, 이거를 개선하고 개혁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빅테크가 발행하게끔 해줘야 개혁을 할 수 있다. 기존의 구체제가 잘못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왔는데 그 구체제한테 네가 개혁해라고 하면 개혁할 수 있겠어요? 그쵸. 네, 못하죠. 친환의 국민원한테 가서 지금 니네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커벌 시스템 그거 다 그 블록체인으로 바꿔라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문제는 돈이 들어가고 관련 인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사장님, 부사장님은 다 커벌 시스템에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이걸 블록체인으로 바꾸면 본인들이 사장, 부사장 그만둬야 돼. 안 하죠. 절대 기득권이. 새불은 새소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이 개혁은 새로운 세력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새로운 세력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고, 그 새로운 세력들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설득해서 스테이블 코인 액트를 이제 이번 지니어스 법안을 만들었고, 그 법안의 이름을 지니어스 법안, 천재 법안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천재 법안이냐? 그 담고 있는 함의는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가 낡은 화폐 시스템을 개혁하겠다. 우리가 빅테크의 기술과 자본력으로 개혁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혁신을 하겠다.
천재다라는 개념이고 그 개념을 설득해서 이 법안을 만든 상원의원도 그렇고 개념을 설득한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도 천재라는 거죠. 아, 그런 다중적인 의미가 네네네. 있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그럼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 그리고 빅테크가 그리는 미래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과 어떤 또 비트코인하고도 연관돼서 어떤 화폐 개혁을 하려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 월가가 만든 시스템을 살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좀 변화가 올지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